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국제학교 등 일부 핵심 특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는데요. 강원자치도는 조만간 4차 개정안을 통해 특례를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이번 3차 개정에는 도가 당초 추진했던 37개 주요 특례 사항 중 29개가 반영됐습니다. 수소와 핵심 광물, 지역 특화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조항은 원안대로 처리됐고 폐광 지역의 석탄 경석 자원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양여 특례 등은 정부 부처 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됐습니다. 다만 핵심 특례로 꼽혔던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11개 특례 사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2차 개정안의 수용률보다도 사실 좀 높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게 왜 정부와 국회는 통합법에는 그렇게 열의를 보이고 왜 이런 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극적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강원도는 4차 개정을 통해 이번에 담기지 못한 특례를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반대로 반영되지 않은 특례와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를 중심으로 이미 150개 안팎의 조항을 검토 중입니다. 강원자치도는 이르면 4월 중 4차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 도 출신 의원실과 협력해 여야 공동 발의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으로 동해안 해안 침식 문제를 연구할 국가기관 건립도 가능해졌습니다. 연구센터 부지 제공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데요. 앞으로 연안 재해 대응의 핵심 거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사장이 사라지고 해안도로까지 위협받는 동해안.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고파랑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해안 침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연안 침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침식 우려 지역 비율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언제든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보다 더 빈도도 줄고 파도 에너지도 줄어서 해빙 폭이 넓어지고 단면적이 넓어진 것으로 좀 추정은 되고요. 물속의 수심이 깊어졌고 육상엔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고파랑의 빈도가 조금 늘어나고 이러면 그 등급이 다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안 침식이 심각한 동해안에 국가 차원의 방제 연구시설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바로 연안 항만 방제연구센터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이곳 강릉시 옥계면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수리실험과 연구분석, 교육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연안항만 방제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실제 해양수산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021년 방제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가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해수부가 연구센터를 짓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지자체가 국가기관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구센터 부지 제공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해당 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특례가 반영됐습니다. 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내 강원도 소유 토지를
국가기관에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토지 임대 시 연구시설물 설치도 가능해졌습니다. 연구센터가 들어서면 대형 수조 실험을 통해 파랑과 침식 과정을 재현하고 연안 재해 예측과 대응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동안 동해안의 연안 침식, 그다음에 고파랑, 그다음에 월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해양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실험 연구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우리 강원도에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나오면 연안 항만 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추진한 기초단체장 경선 TV토론회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선거 전략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알 권리와 정치적 계산 사이에서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주관한 경선 TV토론회를 둘러싸고 내용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강원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선 TV토론회 개최 여부를 놓고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당이 제안한 TV토론회는 대부분 지역에서 무산됐습니다. 토론회 무산을 두고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3명의 예비 후보가 출마한 원주에서는 지난 주말 사이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구자열 예비 후보가 경선 TV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대 후보들의 비난이 이어진 겁니다. 예비 후보가 시민 앞에 서서 정책과 자질을 검증받는 토론회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미 검증됐다는 자의적인 판단은 유권자의 선택 기회를 박탈하는 비겁한 독단입니다. 원창목 예비 후보 역시 SNS를 통해 구 예비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토론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주 촛불 시민행동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TV토론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자열 예비 후보는 선거 전략상 토론회를 고사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약 발표를 통해 정책 중심의 선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TV토론 이후 지지층 간 갈등이 커졌던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었죠. 제가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은 그 주변 분들은 단 한 분도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갈등을 그리고 원팀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논란은 속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 예비후보가 지상파 TV토론회를 요구하자 주대하 예비후보는 지상파만 고집하는 것은 토론을 피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해당 선거구 예비후보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제성이 없는 만큼 유권자의 알 권리와 함께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강릉시장 예비 후보자들의 경선 TV토론회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LG 헬로비전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의 기초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경선 TV토론회를 놓고 알 권리와 선거 전략 사이에서의 갑론을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 후보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 기능을 원주에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자열 예비 후보는 춘천에는 행정, 원주에는 경제, 강릉에는 관광 등 3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강원 제조업 생산의 52.1%를 담당하고 있는 원주가 정작 이를 지원할 행정 인프라에서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능 분산입니다. 도 본청은 춘천에 두되
경제, 산업, 기업 지원은 그런 기능은 원주로 분산해서 강원도 전체의 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강원도는 이미 강릉에 글로벌 본부를 설치했고 지역 균형 발전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구자열 예비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우상호 도지사 예비후보와 논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강원도 차원에서도 반기는 일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산촌 지역에서는 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창군이 원격 협진과 순회 진료 등을 활용해 의료 공백 해소에 나섰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도 꼽히는 의료 공백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평창군 보건의료원에 문을 연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입니다. 안과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시력과 안압 등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진료 모습이 여느 병원과는 다릅니다. 모니터와 카메라를 앞에 두고 의사와 환자가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원격으로 진행되는 안과 화상 진료입니다. 저희 녹내장도 한 번만 살펴봐 줄 수 있을까요? 다른 눈에 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사진 좀 해보니까. 그래서 약만 좀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부가 의료 취약지에 허용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원격 협진 서비스로 대학병원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진료에 참여합니다. 환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지만 그동안 원주 등 다른 지역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원격 진료로 이동 부담과 비용을 줄이면서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망막증이 있어가지고 병원 안과를 좀 정기적으로 다녔던 사람인데 여기서도 보니까 검사 기본적인 거는 다 해주시고 그 결과 나온 것 같고 원격으로 대학병원 선생님 같은데 그분이 다 그거를 기초로 해주시니까.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실시간 화상진료뿐 아니라 환자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해 비대면 원격 협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과뿐 아니라 원격 협진이 가능한 진료 과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환자와 같이 대면하는 방식의 원격 협진을 진행하고 있고 그 이외에 신경과라든지 피부과나 이런 다른 과목들은 실시간은 아니지만 전산으로 어떤 진료 의뢰나 진료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세부 전문의와의 협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원격 의료와 순회 진료를 대안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와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급 병원과 연계하는 평창형 주치의 사업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운영도 병행하며 지역 현실에 맞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여건상, 환경상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서는 주민들이 굳이 먼 도시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에서 첨단 의료 기술과 재택의료 서비스를 활용해서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산부인과 순회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분만 병원과 연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상시 긴급 이송 체계도 함께 운영할 방침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 꼬리표를 떼는데 원격 의료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가 2025년 우수보도 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케이블 TV 기자들은 지난 한 해에도 지역을 들여다보기 위해 많은 땀을 흘렸는데요. 케이블 TV 업계는 경영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죠. 어려운 여건이지만 케이블 TV 지역 방송 기자들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 우수보도 대상이 지난 27일 LG 헬로비전 삼성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한 해 케이블TV를 통해 방송된 뉴스 중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한 뉴스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 취재 분야에서는 LG 헬로비전 이정아, 한준영 기자의 심층 취재, 무심한 행정 시리즈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천시의 고민 없는 예산 집행과 부실한 행정 실태를 추적한 기획보도로 보도 이후 사라졌던 노인 일자리 예산이 복구되는 등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삶과 무게를 얼마나 좀 같이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취재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재 현장에서 지역 채널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분야 대상의 영광은 KT HCN 김환 김동훈 기자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희망을이 차지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한 공무원의 활동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 공익적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지역에 힘이 되는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목표인데요.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꼭 힘이 되는 영상 기자로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규진 주무관에게 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축사를 보내온 노종면 국회의원은 케이블 TV 지역 방송에 대해 기성 매체가 놓치기 쉬운 지역의 현안을 담아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며 지역 방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케이블 TV의 방송 보도 여건이 매우 악화됐지만 기성 매체들이 지나치기 쉬운 삶의 현장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보도에 담아내는 중요한 언론 기능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여가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쟁 매체의 확대와 시대에 뒤처진 규제 등으로 케이블 TV 업계는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지역 방송 역시 조직 축소 등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 이재필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장은 전국의 방송사 중 동단위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담아내는 방송은 케이블 TV 지역 방송이 유일하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지역 방송이 이렇게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케이블 업계는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방발 기금을 부담할 정도로 낡은 규제에 얽매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큰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케이블 업계 역시 지역과 함께 성장했던 만큼 지역 방송의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는 지역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탄 산업 전환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 폐광 지역 명칭을 석탄 산업 전환 지역으로 바꿔 산업 전환과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 시행에 따라 폐광 대체 산업으로 추진되는 수소, CCUS 등 미래 에너지 산업과 다양한 첨단 산업의 정책 지원, 민간 투자 유치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석탄 산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종결된 산업 공간을 뜻하는 폐광 지역을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은 석탄 산업 전환 지역으로 정명해달라는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라 발의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의 60일 전인 다음 달 4일부터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교양 강좌, 사업 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 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정당의 정책 등을 홍보 선전하거나 정당 개최 정치 행사 참석도 금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